지금부터 현금 수송 차량 강도 상해 피의자 4명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04시 57분경 천안 성정동 소재 그 식당 앞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그 택배 물류 차량이 그 물건을 배송하는 피해자를 불상의 3명의 남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가격하고 현금 5천만 원을 강취한 신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현금 수송 차량 회사는 대전 동구에 있는 A 그 회사로서 서울과 천안을 오가며 현금 및 카드를 배송하는 5톤 차량으로 당시 피해자 1명은 카드를 배송 중이었고 피해자 1명은 문을 닫는 과정에서 야구 방망이로 그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피의자 그 1피의자 서모 씨는 30세로서 그 무직이고 이 전에 그 1피의자와 2피의자는 그 형제지간입니다. 그다음에 요 3피의자 그 조모 씨는 그 1피의자하고 같은 그 동네 대전에서 자란 친구고요. 그다음에 4피의자 요 사건 분석은 현장 수사, 차량 수사, 탐문 수사 등 순서로 말씀드린 수사에서 사건 발생 현장 및 상황입니다. 그 피해 현장에서는 그 가본 출동을 해보니까 5톤 트럭이 있었고 그 현금 수송 차량을 운전하고 2명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가격을 하였습니다. 현금 5천만 원, 범행 시간은 대략 약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행 소요 시간이 짧고 여러 자료 중에서 그 5개의 자료가 있었는데 주황색 자료가 거기에서 안에만 들어가서 그것만 단시간에 꺼내갖고 나온 점, 또 현금 수송 요 차량이 현금을 매일 택배 차량으로서 수송을 하지 않고 한 10일 간격 정도로 그 이 돈을 호송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래서 저희는 이 내부 수행이나 또는 대전 거주자로 저희들은 그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피해 그 장소 그 어시장이고 이것은 그 차량 내부입니다. 이 안쪽에 놓여 있는 그 현금을 강취한 겁니다. 요 현금 수송 그 A 회사 이 대전지사 요게 사진입니다. 이것이 회사고 여기에 작업을 하는 물건 같은 거를 실은 택배 물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원을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요게 계단이 있습니다. 옆건물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안에가 환하게 다 들여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 1피의자하고 2피의자가 한 10여일간 여기에서 저녁 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운송 짐을 실는 거 이런 것을 다 과정을 10일간 지켜봅니다. 여기에서. 네, 저희들이 이 차량을 그 범행에 이용한 그 대포 차량을 그 특정해 된 그 과정입니다. 이 차량 전국 저희들이 먼저 목격자가 앞 번호가 08이다, 02다 해서 저희들이 그 앞에만 그 확인을 해서 그 0이나 02로 나가는 전국 차량을 저희들이 그 모두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현장 주변에 CCTV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자도 일부 확인해서 EF 소나타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특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의 차량이. 다음은 이것은 그 용의 차량이 그 범행을 하기 전에 그 범행 현장으로 그 봉정 사거리에서 성정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면 차량이 요 진입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범행 현장에서 바로 나와서 그 좌회전한 그 도주하는 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이 이후 차량이 처음에는 번호가 나왔을 때 그 정상적인 차량인 줄 알고 저희도 참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대포 차량으로 저희들이 확인돼서 요 신모 씨에서 다시 양모 씨에서 민모 씨로 가서 다시 요 우리 불상의 그 3명한테 차량이 그 이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요 양모 씨를 상대로 그 추궁해서 어디 매매 상사에서 직원 민모 씨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고 이 차량을 넘겨줬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불상의 남자 3명에게 9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그 양모 씨가 차량을 구입을 하고 그 차량 그 양도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대전 모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 대포차를 넘겨줬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용의 차량 이동 경로입니다. 그 범행 전날에는 이 대전 그 A 지사에서 천안, 서울, 신탄진 여기를 그 미행을 합니다. 미행은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미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신탄진으로 빠져나갔다는 여기에서도 저희가 혹시 이것은 대전에 거주하는 그 용의자들이 아닌가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범행 당일은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그 A 지사에서 천안까지 다시 미행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이동 반경은 용의차들이 10월 11일 날 그 요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그 대전관내 그 동구관내에서 주변에서 한 7회에 걸쳐 그 가스를 충전한 것을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합니다. 범행 4시간 전에도 대전 동구관내에서 다시 충전을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범행 4시간 전에 이 충전소에서 대전 동구 소재에 있는 충전소에서 요 EF 차량이 그 충전 중인 것을 저희들이 탐문 수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전 관내에 확인을 해보니까 44개의 그 가스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 구청 관내에 있는 그 충전소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 현금을 바꾸는 그 3피의자 용의자 사진을 저희들이 여기서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저희들이 그 대전에서 요 체어맨 그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차량을 체어맨 흰색을 갖고 접근해 갖고 여기서 그 이용 그 돈을 바꾸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충전소로. 다 용의자 요 CCTV를 보시면 용의자가 차량을 대놓고 요 3용의자가 지금 그 충전소 안으로 그 걸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돈을 그 환전을 여기에서는 그 35만 원을 환전해 갔어요. 35만 원. 차량을 타고 또 그 진입하는 요 모습입니다. 이거 체어맨 리무진 흰색. 요것이 26일 날입니다. 26일 날. 범행 당일 날이요. 10시 20분경입니다. 이것이요.
좀 나가는 모습이네요. 가스 충전소예요? 예, 가스 충전소예요. 어디? 여기 대전 중구에 있는 충전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전에서 한 7, 8군데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몇 군데서 내고 몇 군데서는 이상해서 거부를 하고 그래서 대전으로 환전을 해서 다시 갑니다. 이것을 교환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참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공중전화를 통해서 이 대포 차량을 구입해낸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이 10월 11일 날 16시 23분부터 21시 54분까지 차량을 구매했는데 6차례에 걸쳐서 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최종적으로 23시 06분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매 상사 부근에서 공중전화로 올평동에 다시 전화하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에서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공중전화만 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주변에 있는데도 만나지를 못해갖고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요. 공중전화 사진입니다. 용의자들이 사용한. 저희가 결정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은 5시간 가까이 한 장소에서 한 전화를 갖고 이용을 했다는 거에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고민을 하면서 착안을 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왜냐면은 공중전화에서 5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데 한 장소에서 5시간을 머물렀다면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했겠느냐. 용의자들이 이건 PC방 아니면은 이 숙박업소에서 머물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요 공중전화 주변 PC방 여관 주변을 가게 이런 데를 다 저희들이 탐문을 합니다. 그래 탐문을 해서 물론 여기 충전소에서도 사진이 확보됐고 체험엔 차량도 확보됐고 저희들이 또 각 구청에 가서 요 체험엔 단속이 됐는지 여부 거기서 이제 특정을 하려고 이런 거 CCTV 다 이걸 확인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요 공중전화 요게 보면 PC방이 있어요. PC방. 근데 저희들이 거기 갔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현금을 찾는 피의자가.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흰색 체어맨을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PC방 업주도 흰색 체어맨을 가끔 타고 왔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술을 확보하고 형사들을 요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잠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복을 시켜갖고 있는데 한 1시간 가까이 지나서 3피의자가 전에는 사진에 보면 머리가 상당히 길렀습니다. 퍼머머리고. 근데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직원이 검문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검거를 해갖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돈을 교환하려 다니는 사람이 맞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명을 이제 특정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검거를 합니다. 검거 경위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동 경로라든가 소유형 파악해갖고 특히 충전소에서 용의자 확인하고 공중전화 주변 PC방 여관 충전소 탐문해서 목격자 확보 차량 번호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충전소에서 천원권을 환전하는 모습을 사진을 발췌해서 PC방에서 3피의자가 이용한 사실을 전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거에 들어갑니다. 다음. PC방 주변에서 저희들이 잠복을 해서 3피의자를 긴급 체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완강히 이 공범에 대해서
두 명 공범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 3피의자가 이 1피의자하고 친구인데 그 1피의자가 뭐 체격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 같은 친구지만은 어떻게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처럼 아주 뭐 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겁나서 전 안 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누구라는 것을 자기 친구라는 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그 1피의자를 그 확인을 해서 그 자주 출입했던 그 대전 그 변동에 있는 그 PC방으로 저희들 유인을 합니다. 근데 처음엔 이 친구도 계속 흰 체어맨을 끌고 다니는 줄 알고 저희도 그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한 15명 형사들이 그 차량을 보고 있었는데 요놈이 요 차량을 또 당일날 그날 검거 당일날 차량을 또 다른 데 600만 원 주고 팝니다. 택시를 타고 와갖고 요 PC방을 들어가는 걸 보고 전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PC방 안에서 1피의자도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피의자가 더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 없다. 자기들 둘이 했다. 계속해서 이 3피의자하고 진술이 맞질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하게 추궁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얘기했더니 이 자기 형이다. 자기 형인데 지금 청주 가경동에 있다. 거기에서 그 살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화를 공작 수사를 해서 해보니까 마침 요 2피의자가 대전 용문동에서 그 차량을 그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현장으로 가서 검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돈의 출처를. 왜냐하면 채무도 있었고. 나중에 저희가 또 설득을 해서 어디 갔느냐. 여기 대전 관내에서 7군데 정도에서 환자를 했는데 한 근 150만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했다. 한 피해자 한 600만 원 했다. 서로가 진술이 틀리더라고요. 어디 갔느냐 돈이. 그랬더니 부산으로 친구 그 후배한테 그 교환을 시키러 보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일날 검거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부산에 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4피의자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3명을 그 경찰서로 압송을 하고 나머지 그 다음날 계속 설득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이 4피의자가 막 전화도 안 받고 왜 안 받냐면은 요 4피의자가 1피의자한테 600만 원을 받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그 다음날 저녁 늦게까지 저희들이 그럼 부산으로 간다고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피의자도 그러더라고. 제가 돈을 줄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거된 걸 알면은 이 돈을 갖고 도망갈 놈입니다. 그 직업이 대리운전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대전에서 늦게까지 공작을 해서 그 용운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작을 해서 그 작물범까지 저희들이 검거를 해서 그 어제 1, 2, 3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해서 오늘 3시에 그 영장 그 실질 신문이 있을 거예요. 다음. 용의자 요 검거 장소입니다. 여기서 용문동 그 PC방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범행 도구를 그 야구 방망이도 버렸던 요 장소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은 저희 그 광덕에서 그 일본 국도 조치원하고 여기에서는 그 공주를 가는데 요 주변에다가 그 야구 방망이를 차를 타고 가면서 더 던져갖고 그 유기한 겁니다. 저희 용의 차량을 그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범행 이후 일본 국도를 타고 내려가서 그 조치원에 보면은 그 교동이라고 하면 교리에 그 위에다가 차량을 이렇게 유기해 놓고 번호판을 앞뒤 번호판을 다 그 떼어서 이렇게 버리고 그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돈을 갖고 이제 대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 박스에 있는 그 미처 기원하지 못한 요 1,000원권입니다. 이것이 박스에 있는 거. 이것은 부산 가서 일부 이것을 그 회수 교환한 거예요. 다음. 예, 이거는 용의 차량 발견 당시의 그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뭐 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이 앞에도 이 번호판을 떼어갖고 갖다 버렸더라고요. 번호판을 어디다 버렸나요? 예? 번호판을 어디다? 번호판은 그 대전에다가 지금 갖다 버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지금 그 찾지를 못했어요. 밤에 그 가수원동인가 어디 산속에 어디 들어가갖고 그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하고. 그 가서 이제 마스크는 태우고. 저희들이 거기가 발견을 못해서 얘네들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밤에 가서. 여기 이제 그 장물범이 그 부산으로 그 돈을 교환하러 그 이용했던 차량입니다. 얼마나 회수하셨어요? 정확히는 4,040만 1,000원을 회수했어요. 4,040만 1,000원이요. 번호 바꾼 거야? 네, 이거 지금 바꾸고 이 사피자도 이걸 바꾸다 자기도 힘들어서 그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 바꿀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 피의자들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충전소 대전을 뭐 이틀 동안에 새벽까지 다 저희들이 형사대에다 방문했으니까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산으로 내려보낸 거죠. 1,000만 원은 그러면 뭐 했었나요? 지금 자기들이 그냥 그 나눠서 4명이 나눠서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소비하고 그랬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추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은요. 그 부분은요. 이번에 검거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 피해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었다고요? 예,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전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더 조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예. 다시 해주세요. 예, 그 처음에 저희들이 그 일단 피해품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피의자하고 그 진술을 하면서 그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보를 못했지만은 앞으로 그 더 그 조사를 해서 그 여부도 한번 확인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 피의자들을 검거하시게 됐는지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대포 차량을 그 용의자들이 그 구입을 하는데 그 5회에 걸쳐서 그 공중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냥 공중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5시간에 걸쳐서 5회에 걸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숙박업소 아니면은 그 주변에 PC방에서 머물면서 이건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공중전화 주변을 상가라든가 숙박업소, PC방 등 오래 머물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탐문을 해서 그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그 방치당한 돈이 5천만 원이었고 3만 원 정도를 교환해가지고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환하는데 뭐 어려움이 좀 있었나 보죠? 예, 처음에는 그 대전권내에서 한 7군데 충전소에서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4군데에서는 순수하게 그 의심 없이 그 교환을 해줬어요. 근데 나머지 3군데에서는 그 1,000원권이가 그 많으니까 다발수가 많으니까 그 좀 의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환을 해주지 않았다고 예, 그렇게 그 말을 했어요. 다른 그 질문 이 총체적으로 보면 30초 만에 이걸 탁 치고 달아갔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범행을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신출귀몰하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간 사례들이 그동안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야네들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른 그 현금을 전문 수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범 시스템이 차량 내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15일 정도 그 답사를 하고 3회에 걸쳐서 미행을 하고 그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용의자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은 저희도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좀 놀랍다. 그런 저희들 반응입니다. 그냥 현금 수송업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 좀 비키라고. 예? 그냥 현금 수송 차량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돈이 있다라는 거를 뭐 그 전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던 거예요? 그냥 범행 계획하고 나서 그 건물로 가고 그 옆 건물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차량을 특정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담당와서 볼 때 그 차에 그 손자루처럼 생긴 거 신고 있는 걸 봐가지고 그 차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처음에 그 돈을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확인했을 때 그 1,000원짜리가 들어있어서 어떠셨었어요? 그냥 암담했습니다. 왜요?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 1,000원짜리인지는 모르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그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1,000원짜리라고 보니까 1,000원짜리인 거 보고 그냥 암담했습니다. 못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범행 계획하고 그 차량을 몇 차례 이제 미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대전에서 2번 따라갔습니다. 네? 대전에서부터 2번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가면서는 어떤 걸 확인했나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했습니다. 그 범행 장소를 그 천안 그 횟집 앞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처음에 따라갔을 때 거기서 한 명이 지금 내리고 한 명만 남는 거 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던 건가요? 예. 왜 그걸 계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벌금 같은 걸로 수배도 돼 있고 그 차를 할부로 샀었는데 그거 이제 돈도 못 갚고 그래가지고 사기로 돼 있다고 수배 중이라는 얘기 듣고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아니어갖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 현금 수송 관련된 일을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냥 경호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경호 일을 하셨다고요? 예. 그때 현금 수송도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냥 돈을 그냥 자료에 담는다 그런 얘기만 들었었습니다. 그 자료에 담는 것이 돈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 됐어.